자, 오프닝 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장현 본부장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오늘은 저희 둘이서 한 시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가 6.5% 플러스로 시작해서요 57,000원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장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장원 본부장님. 네, 일단은 나스닥이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다행스럽게도 지금 장 초반에는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연속종이 좀 떨어지면은 또 차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확실하게 좀 바닥을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해보면서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좀 이렇게 개슴츠레 좀 쳐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주 삼성전자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김장현 본부장님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코멘트를 주신 게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제가 좀 정리를 해왔으니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2%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역시 6% 오르는데요. 그 자사주 소각에 삼성전자 우선주도 포함이 되어 있죠. 나머지 종목들은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4%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홍라이 여사 담보 부족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물산 주식으로 교환했다는 그런 뉴스들도 있었죠. 삼성생명도 6.2%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삼성그룹주가 다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 3.7% 마이너스 42만 1,000원이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0.4% 1.7%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오늘 HLB도 2.2% 플러스고요. 리가켄바이오 3% 마이너스, 휴젤이 2.7% 마이너스. 오늘 흡프스프가 1.6% 오르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이 좀 플러스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캠 1.4%, 펄어비스가 오늘 3.6% 오르네요. 뭐 게임주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뭐시기죠? 의료 AI 관련해 가지고 루닛이 8.7% 오르는데 루닛 아스트라제네카와 AI 병리 솔루션 공동 개발을 한다고 하네요. 전략적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오늘 밝히면서 이 대형 제약사 본사와의 첫 직접 계약으로 오늘 9% 넘게 지금은 10% 가까이 13% 오르네요. 오늘 루닛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장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들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자율주행이 눈에 띕니다. 이따가 뭐 자세하게 좀 설명이 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퓨런티어 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 요약해드리면 트럼프 쪽에서 자율주행 규제 푼다라는 뉴스가 좀 간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좀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조금 뭐 이제 천연가스 쪽도 일단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이슈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비만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장에서 헬스케어와 연관되어 있는 쪽은 좀 상당히 많이 조정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비했을 때는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확실히 시가총액 상위에서 삼성전자가 좀 올라주니까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우선주가 같이 따라오지 못할 텐데 이번에 소각 안에 우선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들도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IRA 법안 폐지에 대해서 약간의 좀 노이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쪽들 좀 흐름이 나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좀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전반적으로 좀 많이 힘든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 그런 부분으로 좀 본다면 좀 투심적인 부분에서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일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OLED 쪽이나 뭐 이런 쪽 움직이긴 하는데, 한국과 컴퓨터나 이런 일부 종목군들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아마 스페이스X 또 상장 관련된 또 코멘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테슬라가 그쪽으로 좀 투자하는 쪽으로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연결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그리고 테슬라발 영향이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AI 또 요번에 디어가 요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 쪽에서 대동도 일단 좀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것도 자율주행 트랙터 관련돼서 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TIM 대비했을 때는 실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얘네가 3단계, TIM이 1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고요. 트랙터 쪽에서 자율주행 레벨 4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상당히 좀 뛰어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늘 모처럼 한국전력이 좀 달려주는 것도 뭐 에너지 부분에서의 좀 노이즈 계속적으로 되는 것들에서의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핵심은 삼성전자 쪽에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연속성이 있는지가 좀 핵심일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사회는 저녁에 열리고 공시도 5시 50분에 했는데 50분. 외국인은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그렇게 사가지고 7%를 올렸을까? 약간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할 텐데,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이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나요? 네, 좀 집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단기적으로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창고에서 조금 이제 매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기 차익들이 일부는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제 71만 주, 그다음 시티에서도 96만 주가 일단 매수를 하고 있어서 조금은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모양새가 모건 스탠리가 일단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네. 이놈의 자식들.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김장현 본부장님이 코멘트로 저희한테 전달 주신 것들은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이 디테일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시장 보고. 한 줄 요약은 자사주 소각으로 상승 상단, 상승의 3전의 상단의 상승 최대는 57,000원에서 58,000원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55,000원에서 57,000원 사이에 1차 반등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PER 12배 수준인 6만원 초반까지 기대는 다소 무리인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좀 주셨거든요. 요 디테일은 요 내용은 참고해 보시고, 디테일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뭐랄까요? 활발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삼전이 그 자사주 소각이든 어쨌든 무언가 말라가는 시장에 뭔가 아이디어를 좀 던져줬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죠. 좀 적절한 시기에 일단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전일 기준으로 아마 103조 정도 현금성 자산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한 10% 정도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간에, 그러니까 기간이 많이 또 늘어졌으면 효과가 별로 적을 텐데, 기간이 일단 좀 단기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단기적으로 들어온 거는 또 소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승을 아예 보장하진 않죠. 상승을 하려면 결국엔 HBM 쪽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거나 아니면 실적적으로 좀 턴을 하는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 그 부분만 뒷받침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이벤트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2015년도와 2017년도에 자사주 매입이 있을 때 시기를 봐야 되는데, 네. 2015년도 때는 6개월 동안 빠졌어요. 한 5% 정도 빠졌고, 2017년도 때는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11조 뭐 9조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비슷한데, 17년도 때는 6개월 뒤에 한 3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어준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되돌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은 단기간 벌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단기간 동안에서 뭔가 HBM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이제 선단공정 쪽에서 뭔가 좋은 뉴스들을 만들어내면 이게 조금 더 강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7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7조에 대해서 또 어떠한 카드들을 쓰는지에 따라서 주가 부양 흐름들이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다시 뭐 4만 원을 깨거나 5만 원대를 깨서 4만 원대로 가거나 하는 노이즈는 이제는 없지 않을까? 물론 외국인이 뭐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들어왔었던 거 다 팔았잖아요. 근데 그 작년 22년부터 23년도까지 담았던 걸 다 던지면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일단 하반기에 던진 물량이 약 2배 정도의 이 주중 환원 정책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밀어버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연말에 배당 매력도가 또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또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해보면 일단 상방은 조금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하방은 확실히 좀 단단해진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초반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건 역시 단연 삼성그룹주, 삼성생명 8%, SDS 6%, 전자 5%, 화재 5%, 물산 4%. 요거는 삼성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물량 부담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그룹주 전체가 이렇게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뭔가 이제 자사주 실탄을 쏘는 것도 얘네들이 뭔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 내피셜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물량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일부분 해소가 됐다라는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시장에서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때요? 뭐 이게 진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 홍라희 여사도 삼성 그 전자 주식을 그 삼성 물산 주식으로 저 그 주담대를 갈아탔잖아요. 네, 그 BNK 쪽에서. 그렇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모르겠어요. 다른 그룹주들도 역시 주가가 하락하면은 오너가 나서서 자사주 소각이나 뭐 이런 거 하면서 막아주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데로 주담대를 갈아타면서 주가를 하락하는 거를 방어해 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논리가 작용을 할까? 뭐 모르겠어. 전방위적으로 다 오르니까 뭐 때문에 이 그룹주가 오를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일단은 뭐 많이 눌린 상황에서 그러니까 바닥에서 우리가 이제 반등을 했을 때 좀 찾아보는 여러 가지 바닥론들이 있는데 첫 번째 대주주가 대량의 매수를 해줄 것 근데 그거는 들어갔죠. 그리고 그냥 매수만 하는 게 아니라 소각까지 있으면 플러스 알파 요인. 근데 소각도 있잖아요. 그 규모도 작지가 않고요. 그 기간도 짧아요. 이게 또 늘어지게 하면 또 짜증 날 텐데 그러지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단기간에 물량 부담으로 작용됐었던 주담대에 대한 리스크 요인도 해소가 되겠죠. 일단 이미 물량이 털리기도 했겠지만 네. 가격이 단기간에 한 10% 이상 올랐으니까 12, 3% 올랐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좀 해소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량이 터져 나올 이유가 별로 없고 물량은 사주니까 외국인이 던진도 디펜스가 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주가적인 부분에서 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어제랑 그제 사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4만 원이 5만 원이 깨졌을 때 무슨 그쵸. 얘기 했냐면 또 이제 4만 2천 원 그리고 맞아. 2차 매수가 뭐 3만 8천 원 38,000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사신 분들도 있지만 안 사신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물량을 거치로 못 담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좀 간을 봐보겠죠. 지금 삼성전자가 그러면 더 이상은 안 따라질 텐데 그럼 여기서 사갖고 물량을 모을까 말까 고민을 좀 할 거고요. 이전보다는 그런 매수세가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러면 좀 단단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었던 주담대 요인은 이제 아예 저 멀리로 넘어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 좀 투심적인 부분에서는 좀 일부 개선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부분 그리고 좀 기분은 나쁘긴 하지만 어쨌든 외국계 창구에서도 대량 매수들이 좀 들어왔다는 점 이게 좀 이례적이거든요. 최근에는 그 이제 이 현저가 보시면 이 창구들이 나와요. 매수 상위, 매도 상위가 나오는데 여기서 외국인이 팔았으면 팔았지 사지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오늘도 250만 주가 들어오고 있으니 그래요.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일부 개선이 나올 거고 오늘의 핵심은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핵심인데 일단은 얘네가 들어와 주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지수는 더 이상 안 떨어질 거고 그러면은 제가 신문에서도 들고 오긴 했지만 최근에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거 1등, 2등이 불안하실 수 있겠지만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150 레버리지거든요. 지수 ETF를 거의 다 몰빵을 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승에 좀 베팅을 좀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심리들이 생기면 그래 우리나라가 뭐 이제 미국장 조정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는 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사서 버틸만 하겠다라는 의식이 대동단결이 되면은 또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엮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노님이랑 제 수익률 지금 몇 퍼센트 플러스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근데 네. 어쨌든 뭐 양전했다는 거 그리고 사실 뭐 저희가 수익 난 것보다는 99%의 삼전 주주들이 다 마이너스권이었으니까 네. 이제 그분들의 평단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왔을 때 들고 갈 건지 혹은 빨리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던질지 그렇죠. 그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오늘 수급이 200만 주 이상 뭐 이렇게 들어온다고 치면 그러면 좀 연속성을 보고 조금 더 가져가봐도 괜찮다라는 뷰예요? 어때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삼성전자를 사서 모으자고 했었던 이유는 지수단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차곡차곡 모아두면은 이제 요게 이제 지수가 다시 2600선이나 2700선까지 많이 돌아갔을 때 삼성전자 수익률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저는 최소한 30% 정도는 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배당 수익 분기 배당 수익도 들어오니까 토탈 리턴으로 저는 한 30%에서 35% 정도 뭐 크게 보면 40%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브리핑을 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개별주로 보면 30-40%가 적어 보일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금액을 어쨌든 좀 그래도 꽤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10% 20%는 사실 굉장히 큰 수익률이거든요. 대형주에서 그렇게 수익이 난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 브리핑을 드렸고요. 뭐 계좌를 나눠 사신 분들은 분할적으로 익절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죠. 왜냐면 이게 완벽하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메모리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IM증권의 송명섭 애널리스트가 요번에 사실 굉장히 잘 봤잖아요. 하락에 대한 시그널을 잘 봤는데 그분이 또 리포트를 냈습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TP를 하향 조정을 했어요. TP가 삼성전자가 72,000원 그리고 하이닉스는 18만 원까지 TP를 떨어뜨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멘트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분들은 55,000원 전후로 해서 매수하는 건 괜찮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아니다. 그리고 요 분도 똑같이 자사주 매입으로 갈 수 있는 룸 자체는 그렇게 크게 안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실적이 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분할로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저는 어차피 장기 포트로 좀 모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중장기로 모아가시는 부분에서 돈이 너무 급하지 않으시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뭐 특히나 5만 원권대에서 모으신 분들은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특정 가격 정해 놓으시고 이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제 의견은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었던 그 의견이기 때문에 네 각자가 잘 판단하셔가지고 네 진행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나중에 시간이 다 말해줍니다. 그리고 본인 시나리오가 뭐 본인이 여기서 막 리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뭐 시간의 감에 따라서 주가라는 거는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도 또 이게 내일 또 어떤 뉴스 나올지 또 다음 이번 주에 또 엔비디아 실적 있죠? 20일. 네, 이제 네. 20일에 장 마감하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21일 날. 네. 변동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각자의 시나리오에 잘 충실하고 냉정하게 좀 행동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양말님도 그러시는데 제가 또 인간 지표 아닙니까? 그 올랐다고 제가 얼마나 어디서 팔았는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만약에 민준이가 전략 매도했으면 진짜 완전 시그널이다. 매수 시그널. 그래서 파셨어요? 그거는 궁금하면 500원. 알겠습니다. 자, 시장 다른 종목들도 몇 개 좀 볼까요? 오늘 네. 눈에 띄는 거 전반적으로 뭐 업종으로 치면은 이제 반도체 쪽 많이 가는 것 같고 제약바이오 쪽 HLB가 오늘 좋아요. 네. HLB가 그거 뭐예요? 그 어디 논문에 실렸다고요? 무슨 논문에 실렸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실사 통과 아하, FDA 이것도 있군요. 네,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네. HLB 가남 신약 FDA 임상시험 현장 실사 통과 네. 허가 가시권 재진입. 그렇죠. 요게 이 회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슈여서 FDA BIMO 실사 보완할 사항 없음 통보 글로벌 3상 임상병원 두 곳에서 추가 실사를 마쳤다. 초록불이 다시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케이.
HLB 쪽에서 CTO가 이런 의견을 밝혔네요. 가남 신약의 허가를 위한 중요한 마일스톤을 넘어섰고 마지막으로 남은 CMC 보안 사항 실사에 대해서도 항서제약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잠시 지연되었던 이 상업화 준비, 추가 파이프라인 확장 여기서도 보다 치밀하게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해 갈 것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도 HLB 그룹주도 전반적으로 좋고 제약바이오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그리고 저 뭐시기냐 LG엔솔도 한 2% 올라주고 뭐 요런 거를 생각하면 오늘 증시가 1.5% 뭐 1% 이렇게 오르는 게 좀 납득이 되죠. 그렇기는 하죠. 근데 이제 수급이 너무 약해요. 외국인이 633억밖에 총으로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선물로 좀 땡겨주고 있기는 한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라도 조금 강하게 들어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힘이 안 나오면은 약간은 조금 변동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오늘 이제 이 미국의 3대 지수가 많이 빠졌고 특히 나스닥 2%가 빠졌고 필반이 3%대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삼전 이렇게 좀 잘 버텨주고 그다음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대 정도면 그래도 선방을 하는 거죠. 원래 이제 필반 한 3% 빠지면 매입 관련된 이슈가 없었다면은 또 굉장히 힘든 구간이 됐을 텐데 딱 진짜 적절하게 스토리가 좀 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더불어서 자동차가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현대차랑 기아도 약간은 좀 말아올리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이 외국인 상위 종목군들이 어쨌든 턴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직은 뭐 배당 매력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뭐 거치로 담기에는 아직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치로 담으시려면 17만 원 전후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럼 또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자동차가 왜 턴을 했는지 또 요번 주 목요일쯤에 아마 유럽 자동차 또 통계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그런 이제 이 각각에서 나오는 지역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변동수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HLB 쪽은 좋기는 한데 사실 알테오젠이랑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그런 이제 스토리를 좀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HLB는 워낙 그 이슈가 막강하게 주가를 움직이는 부분이어서 걔로 하나가 이제 좋다고 모든 제약 바이오로 좋다고 하기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선 쪽이 조금은 빠지고 있기는 한데 오늘 조선 쪽에 대해서 강력 매수 산업 리포트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 리포트도 하나 정도는 좀 읽어보시면은 어떨까 싶고요. 또 이제 에너지 쪽에서 뭐 BHI라든지 뭐 이런 쪽도 나쁘지 않고 또 바닥권에서 CJ에는 이게 디즈니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네네. 또 넷플릭스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옷게임을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뭐 컨텐츠 쪽도 뭐 일부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 연속성이 생기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산업 리포트는 상당히 괜찮게 나온 게 있기는 합니다. 향후 전망을 좋게 보는 산업 리포트가 나오긴 했는데 뭐 리포트대로 모든 게 가지는 않으니까 한번 잘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요런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환율은 1393원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1393원 40전. 일본 증시가 1%대 빠지거든요. 니케이가. 근데 우리 증시는 또 1.6% 올라요. 물론 당연히 삼전 자사주 이슈가 너무 크게 작용을 하지만 분위기를 거기가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약간 커플링이 되는 듯 마는 듯 여기 따라가는 듯 또 떨어지고 저기 따라가는 듯 또 올라가고 요게 약간 중구난 방식이어서 조금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는 요새 장인데 똑같이 느끼시나요? 일단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연결도가 좀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좀 좌지우지하는 거는 단연 외국인 수급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근데 네. 그 수급의 총량 자체가 많이 줄었잖아요. 사실상 지금 외국인 뭐 니케이나 이런 것들 박살나는 거 보면 사실 물량 패대기 치면서 팰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그럴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점 일단 첫 번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미 너무 많이 팼어요. 음. 솔직히 너무 많이 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면 추가적으로 이제 몽댕이를 들고 너 더 잘해봐 이러면서 때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수준으로 보면 어쨌든 좀 많이 팬 거는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 오늘이 상승이 끝으로 뭐 우리 증시 닿는 거 아니니까 사실 그거를 내일 또 반영을 해서 때릴 수도 있는 거라서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심권으로 넘어가긴 좀 애매하다. 대신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미국 쪽에서 크게 그 뭔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지표가 없고 그런 지표는 이제 수요일 밤 넘어가면서 수목금으로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삼성전자가 조금만 더 달려준다라고 한다면 한 월화까지는 그래도 좀 연속성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9시 26분 지나가고 있고요. 문님께서 매일 방송이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만큼 진짜 요렇게 물론 뭐 너무 막 급등하고 막 롤러코스터 막 이런 거는 힘들지만 그래도 오르는 무언가 호재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쑥 이렇게 오르고 이래야지 우리도 할 맛이 나고 보시는 분들도 주식할 맛 나고 이러지. 그렇죠. 매번 죽는 얘기하고 근데 오늘 뒤에도 죽는 얘기 좀 준비하긴 했는데 어쨌든 매번 죽는 얘기하고 누구 탓하고 욕하고 끌어내리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사실 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어쨌든 요 분위기가 계속 조금은 그래도 반영이 돼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기는 하네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자료 좀 보고 올까요? 네. 그러면 일정부터. 네. 이번 주 일정 그래도 중요한 거 많죠? 좀 많이 있는데 그래도 너무 많아서 좀 축약을 해서 왔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월요일은 사실 뭐 그렇게 뭐 큰 내용은 없는데 어쨌든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굴수비의 연설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국제 수익률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배당 성장주와 연결이 되어 있는 쪽에서의 그런 종목군들이 꽤 좋지가 않거든요. 뭐 유틸리티는 뭐 전일에는 좀 이슈가 있긴 했지만 최근에 뭐 유틸리티라든지 뭐 리얼티 인컴 같은 부동산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채 입찰에 대한 퍼센테이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부터 이제 G20이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뭐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또 나오겠죠. 그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CPI, PPI 내용들을 뜯어봤을 때 문제점이 됐었던 게 이제 주거예요. 쉘터가 다시 한번 지표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화요일에 주택 건축 승인 건수랑 주택 착공 건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목요일에 기존 주택 판매가 나오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아마 이제 쉘터 부분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애틀랜타 GDP 나왔는데 2.5% 나왔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나오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월마트랑 타깃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소매 판매가 잘 나왔어요. 0.4로 나왔는데 예상치 상회했고요. 그다음 그 전달의 데이터가 0.4에서 0.8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증시 튼튼하다는 얘기인데 월마트랑 타겟 같은 쪽에서 이제 실적이 잘 나와줘야 거기에 조금 더 추가적인 뒷받침이 될 거고요. 그 스토리에 따라서 아마 패드워치에서 금리 인하 확률의 변동성이 꽤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수요일 날 20년물 국채 입찰 있는데 이거 꼭 보셔야 되고요.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나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 기사로 이제 발열 이슈가 있었어요. 발열 때문에 또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초를 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부 하고 있고요. 발열 이슈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버 쪽에 탑재를 했는데 이게 열이 많이 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또 그 저번에 한번 엔비디아랑 TSMC랑 한번 붙었잖아요. 설계 니네가 잘못했다 했다. 요 얘기 니 탓이다 내 탓이다. 그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서. 근데 발열이 확실히 문제가 이슈가 되긴 하나 보네요. 그쵸. 뜨거우면 일단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 제품이. 네, 그렇죠. 네, 발열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목요일에는 이제 연준 부의장 바 연설이 있고요. 또 엔비디아 실적 반영되는 날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유럽 데이터 반영이 되고요. 최근에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21만 대로 나오고 있는데 유지가 되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금요일은 뭐 일본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땐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대치 뭐 5년치 기대치 요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소비자 지수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할 텐데 지금 시장의 핵심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과해지느냐 안 해지느냐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를 조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미시간대 데이터 한 5개, 6개 나오죠. 그거는 꼭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빙다리 형님께서 발열 이슈 때문에 그런지 유리기판이랑 액체 냉각이 좀 오르는 듯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엔비디아는 사실 블랙웰이 지금 판매는
안 되니까 네. 이번 실적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코멘트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일단 근데 뭐 젠슨왕이 워낙 긍정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조만 안 바뀌면 될 것 같고 저는 요번에 발표할 때 가죽 재킷으로 입고 오면은 확실하지 않을까. 정장 아니고 재킷으로 가죽 재킷을 입어야 됩니다. 드레스 코드 전략. 네, 그게 되게 좀 유효해요. 드레스 코드 매매법. 자신 있을 때는 꼭 가죽 재킷 입고 가죽 재킷 나오는데 입고. 좀 약간 지난 시즌 발표했을 때 정장 입고 왔잖아요. 어.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 그렇게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네, 저는 뭐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엔비디아 실적.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죠. 애프터마켓. 네, 장 마감 후. 네, 그 우리 시간으로는 그러면 목요일. 목요일 아침에 우리한테 반영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삼성전자 오늘 내일까지는 조금 좀 파티 즐겨보고 그렇죠. 화요일 오후부터는 좀 조심해도 그렇죠. 되겠네요. 화요일이랑 수요일 날이 약간 이제 그 뭐 좀 어느 정도 올랐다. 뭐 오늘마보다 좀 더 올랐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 고민하겠죠. 일단 차익을 한번 해보고 다시 볼까 아닐까 말까 이거를 좀 고민할 것 같아서. 오케이. 네. 가죽 자켓 매매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김장일 본부장님 자료 잠깐만 갖다 갈까요? 그렇죠. 예. 코멘트를 주셨는데 제가 요거를 저기 초반에 삼전 관련해서 김장일 본부장님은 어디까지 보시는지. 근데 뷰가 다 비슷합니다. 저희랑 본원님 뷰를 안 들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한번 보고 빨리 제가 정리만 했거든요. 요약만.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갈까요? 오케이. 요거 나오나요? 삼전 관련해서 김정일 본부장님 코멘트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사주 소각 이슈로 상승한다면 상단 최대는 57,000원에서 58,000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가 56,800원 요 정도에서 지금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57, 569, 567, 568 요 정도에서 못 올라가고 있어요. 김장일 본부장님이 55,000원에서 57,000원 사이에 1차 반등이 있을 텐데 여기서 공방이 예상되고 여기서 수급 논리로 치고받고 하다가 이기는 쪽이면 58,000원까지 올라갈 거고 아니면 다시 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공방을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PER 12배 수준인 6만 원 초반까지 기대하는 거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요것만 딱 보시면 되고요. 디테일을 봤을 때는 삼성은 지금 왜 이런 액션을 취했냐. 상속세 이슈로 주담대, 주식담보대출로 인한 담보 가격 하락을 견디지 못해서 좀 위험에 처했다고 오너일가가 좀 생각을 한 것 같다. 근데 이번 행동이 의미가 있는 거는 주가 하락하는 그 동력,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찍어 누르는 49,900원까지의 그 하락 동력은 다소 약해질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10조를 전부 소각하면 이론적으로는 시총의 대략 3% 상승 효과가 있을 것 같다. 1차원적으로는 3조 원만 소각 결정이므로 1%, 근데 여기 오타 그 자체를 주셨네. 여기서도 주담보대출 요렇게 주시고, 요것도 뭐였어요? 어쨌든, 예. 결정 퇴임으로. 오타가 좀 있습니다. 자, 3조만 소각 결정 상태이므로 1% 플러스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회사가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다. 삼성 임원들이 또 매수했다는 그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무형적인 프리미엄이 좀 더 붙을 수 있어서 주가 측면에서는 더 이론적인 거에 플러스 알파에서 더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전반적으로 본질적으로 삼전이 뭐 턴어라운드를 한다 혹은 조직이 환골탈퇴한다 이렇게 펀더멘털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가늠하는 게 필수적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그냥 센티적으로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 수급 논리로 봐야 되는 게 굉장히 큰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구조 조정하는 데에 대한 시간 그리고 HBM 프로그레스를 위한 시간벌이 용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사주 소각 이슈를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을 벌어서 뭔가 펀더멘털의 변화를 꾀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 월요일에 금요일에 들어왔던 260만 주 이상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수급 얼마나 들어오는지 한번 여쭤봤었고 오늘 요 정도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지난 8월 13일에 190만 주, 8월 14일에 200만 주, 8월 16일에 650만 주가 들어왔을 때 주가가 6.3% 상승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요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 연속적인 수급에 있어서 주가가 얼마나 갈지에 대한 그런 좀 자신감이나 가늠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삼성전자 내년 2분기 이후 실적을 지금 상황에서는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6만 원 초반에 기대하기는 무리수다. 다만 변수가 있다. 혁신적인 조직 변동에 대한 공표가 있거나 HBM 성과에 대한 발표가 있거나 추가적인 주주 환원책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주가가 수급 논리로는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김장현 본부장님 3전 관련된 코멘트 끝. 깔끔하죠? 그 정보를 제가 받아서 제가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같은 내용인데 김장현 본부장 이거 하셨으면 분명히 한 30분 잡아드셨을 거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되게 길게 주셨어요. 엄청 길게 주셨는데 제가 핵심만 뽑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 삼성전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4분 안에 끌었습니다. 4분 30초 컷했어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보노님의 신문 한번 보고 신문 본 다음에 시장 다시 한번 보고 시간이 부족하면은 제가 상법 개정에서 갖고 온 거 있어서 그거까지 시간이 남으면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보노님의 뉴스 보노 이번 주는 오늘은 어떤 뉴스 봐야 될까요? 네. 확실히 개미 분들이 스마트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전략을 짤 때 최근에는 이제 레버리지나 뭐 이제 지수로 좀 접근을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하락했을 때 조금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좀 안정성 있게 매수를 할 수 있고 또 상패의 걱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냥 무한 물타기라는 거를 제가 나중에 그 삼성전자가 보여드릴 때 일단 들고는 왔는데 비비비 막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렇게 계속 분할로 이제 자금에 대한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수는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쪽이어서 일단은 뭐 사람들이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코스트코 및 ETF 체크에 따르면은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코스피 200. 을 2배를 추정하는 코스닥스 레버리지라는 상품을 좀 봤고요. 그다음 2위는 확실히 우리나라가 레버리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해외에서도 뭐 이제 우리가 쏙3라든지 막 이런 2배, 3배짜리 ETF의 비중을 우리나라가 한 20-3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 큰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20-30%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확실히 상승에 좀 배팅을 했다라는 거고 옵션에서는 우리 개인들이 고배를 마셨지만 그래도 현물에서는 그래도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는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사실상 계속적으로 물어뜯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수급적으로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왔고요. 두 번째로는 크립토 대통령이 온다. 가상화폐 ETF 후권 해가지고 비트코인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1억 2,500 정도까지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억 3천까지 갔을 때 대비했을 때는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긴 한데 그래도 금요일장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정책적으로 지금 벌써 자율주행이 움직이니까 피론티어나 이런 종목군들 급등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씩 정책을 좀 꺼내는 거를 보니까 이게 가상화폐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비트코인은 지만 그 사이에 리플이 50%또 올랐어요. 리플이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순환매가 일부 도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한동안 금이 지금 조금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코인 쪽으로 좀 쏠릴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상승은 리플이 대세다 뭐 이런 얘기는 들리는데 저는 근거는 아예 모릅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왜냐면은 이게 1,000원대 전후로 했을 때 그 리플 쪽에서 현물 ETF도 오케이 되는 내용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SEC 소송권도 좀 마무리되는 부분이어서 악재 해소에다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좀 도는 거,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또 비트코인 선물하시려면 리플로 사거나 아니면 이제 도치로 사서 넘기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일부 있지 않나. 네, 선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그런 네. 재료가 좀 있군요. 네, 그런 오케이. 내용들이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주가 활활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트럼프 시대에도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시장이 굉장히 좀 활황이다. 그래서 유틸리티 쪽이 오늘 S&P 섹터맵 보시면 상당히 나쁘지 않은 상황을 유지를 했는데, 확실히 전력 쪽은 저는 무풍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이나 뭐 전력이나 이런 쪽은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토리야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이거 뭐 굳이 길게 얘기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가 알아서 딱 골라주니 웹툰 매출이 쑥 하고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 알아서 딱이라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제 대부분의 광고나 이런 쪽이 핸드폰이 우리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막 쿠팡에서도 뜨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확실히 AI가 이런 것들로 좀 모집해주면 결국엔 커스터마이징을 해준다라는 거고, 그를 위해선 데이터 기반이 깔려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쪽이 뭐 팔란티어 같은 거 뭐 11%씩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 계속 확대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미국 기업으로 보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요. 오. 대신에 이제 요런 게 늘어나면은 결국엔 또 전력에 대한 소요가 많이 늘어나는 거고, 또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도 조금 더 롱 포지션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금 키높이를 계속적으로 맞춰주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웹툰은 그냥 키워드입니다. 뭐 그래서 웹툰이 중요한 게 아니라 AI가 딱 골라주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AI 관련해서 뭐 솔트룩스, 코난테크, 이스트소프트, 폴라리스, 마음 네. AI 이런 애들 급등하고 그렇죠. 있고. AI 소프트웨어 쪽이 그래서 움직이는 거고, 요거는 이제 외신 한번 요 키워드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목이 그대로입니다.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객사들에게 지연이 야기되고 있다. 오버힛 관련해서 발열. 네, 발열이 심각하다. 어. 그래서 이제 수요 부분에서의 좀 딜레이가 되고 있다. 네, 요 부분이 조금 초를 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게. 근데 저게 발열 이슈로 블랙웰이 문제가 되면은 네. 미래 저 실적에 있어서 다들 그쪽에 베팅을 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렇죠. 저것도 좀 가치에 좀 훼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앞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코멘트나 가죽 재킷 정도는 입고 와줘야 저런 게 조금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추가적으로 제가 PT에는 못 넣었지만 조금 확인해봐야 될 이슈가 3개가 더 있거든요. 네.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처음에 브리핑 해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팀이 이제 이 셀프 드라이빙 결국엔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한다라는 외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똑같이 제목 치셔가지고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규제 완화 쪽으로의 이슈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섹터맵 보시면 테슬라만 M7 쪽에서 강했거든요. 3% 이상 오르고 나머지 쪽은 좀 차익이 많이 나왔는데, 확실히 정책적으로는 테슬라 쪽으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IRA 법안 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 종목은 한동안은 조금 더 달리는 방향, 한동안은 좀 롱 포지션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외신 내용들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 밸류업 펀드가 2천억을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증안펀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증시 안전 펀드에 대한 좀 내용이 나오는가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비상이 있어서 밸류업 펀드에서 2천억을 좀 투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낙폭이 과다가 됐다라는 점.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좀 바닥을 다지는데, 수급적으로 2천억이라는 금액이 사실 외국인이 던지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적기는 하죠.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액션들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 뉴스도 조금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내년 방안을 확실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되면 또 우리가 중간에서 새우등 터지는 그런 이슈가 나올 수 있어서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온다라고 하니 요거 관련돼서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뉴스 떴을 때 중국 관련주 좀 움직이겠다 싶었는데 오늘은 좀 조용해요? 오늘 좀 조용하죠? 네, 오늘은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오늘 사실 저 이슈보다는 삼전 이슈가 더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가지고 제약바이오랑 삼전 이슈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저때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중국 관련주가 움직이던지 하겠죠?
그렇죠. 네, 아마 전후에서 움직일 것 같고 아마 선제적으로 미국 쪽에서 뭐 알리바바나 뭐 K웹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먼저 급등락이 나올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이 중국의 부양책 규모가 이게 좀 중기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유리한 건데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건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강한 정책을 바랬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좀 차익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런 방한 이슈가 있으면 아마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변동성이 강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특히나 우리 증시에서는 더더욱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모멘텀 플레이 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재료다. 이 정도로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오늘 3전이 지금 57,000원 돌파를 했습니다. 57,000원을 뚫었고 좋네요. 잘 가고 있네요. 삼성전자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가 오프닝 때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네. 선취매 관련된 이야기들이 꽤 많아요. 전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참 특이해. 요거 자료 준비해 온 거 있는데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이거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관련해 가지고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홍라이 그 전 관장 네. 이 주식담보대출이 삼성전자가 너무 빠지니까 물산으로 이제 갈아탑니다. 그게 15일 오후 5시 30분이 지나서 지분 보고서를 통해서 공시되면서 알려졌어요. 그 비슷한 시각에 삼성전자는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공시를 했습니다. 4시 반에 서초에서 이사회가 있었어요. 이사 10인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의결하고 5시 50분 공시. 근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터진 거는 9시에서 10시 사이서부터 쭉 올립니다. 요때 올려요. 9시에서 10시 사이에. 거래량 터지면서 쭉 올려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7% 올릴 때까지 아침에 이 이사 10명 혹은 10명의 보좌진 혹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누구한테서 정보를 이렇게 듣지 않았으면 그렇죠. 갑자기 물론 일각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49,900원이라는 게 너무 과한 가격이어서 요거를 저가 매수에 외국인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오케이. 그러면 49,900원까지 동시호가에 뺀 사람은 누군데? 외국인들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빼놓고 다시 그 다음날 쭉 밀어서 7%까지 들어올린다?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미리 알고 선취매를 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혹은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되는 건지. 저는 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단 한 번도 삼성전자를 그렇게 확실시해서 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그리고 삼성전자가 특히나 이제 HBM 쪽에서 뭔가 좋은 내용이 나왔던 것도 추가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레거시는 뭐 워낙 부정적으로 스토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디램 익스체인지에서도 가격 좀 다운됐었던 스토리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뭐 특히나 필반도 최근에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엔비디아나 일부 기업들 빼고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많이 빠졌어요. 한 10% 이상 빠졌는데 그런 것들로 비교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물론 싸지긴 했지만 그 단순히 PBR 논리로 볼 거였으면 사실 이전부터 더 들어왔어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선물 옵션 동시 옵션 만기에서 그렇게 수급적인 장난질로 물론 삼성전자를 건드려야 지수를 빼기 때문에 옵션에서 파생해서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까지 들어올 만한 요인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도 놀랄 정도로 뭐야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해서 열심히 찾을 정도의 스토리였잖아요. 물론 뭐 언제든지 물론 그 부분은 좀 있기는 해요. 뭐 연기금이 좀 매수를 계속 해줬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바닥을 좀 잡아가나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분할로 매수가 들어왔다면 이건 뭐 선침해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아니라 하루에 너무 몰려서 쑥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점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의심이 많이 가죠. 그리고 공시도 5시 50분 넘어서 진행이 돼서 시간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딱 한호가 마지막 한호가 딱 시작하고 한 50분 12초 지나서 공시가 딱 떴고 그래서 막판에 탄 사람은 3%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되고 거래량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터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침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접근할 수 있었던 가장 빠른 시간에 그 5시 50분부터 6시까지 그 호가가 맞는 거죠.
사실상 그 전까지는 그 이제 시간의 흐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시간에서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빠지고 있다가 마지막 호가에서 되돌렸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정보를 알고 있지 않으면 사실상 이렇게까지 배팅을 하기는 어렵죠. 물론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그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혹입니다. 의혹입니다. 네. 근데 김맹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김맹님하고 엑스페이스님도 똑같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옵션 만기 다음 날 끌어올린 거라서 선물 옵션하고도 좀 연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같이 맞물려 있어서 의혹밖에는 지금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는 충분히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근데 뭐 그게 의심을 해볼 만한 게 뭐 우리가 올라올 때 수급적인 기조를 체크했지만 그때 이제 뭐 선물이 뭐 엄청나게 당기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 전날의 수급을 보면 또 풋을 또 땡겨놨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파생에서도 뭔가 그렇게까지 단기간에 7, 8% 급등을 할 만한 그런 요인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 한 2, 3% 정도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뭐 그런 움직임은 있었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7, 8%는 쉬운 퍼센테이지는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잖아요. 아이, 당연하죠. 잡주가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땐 좀 의혹 좀 뭔가 의심 약간 이런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57,200원까지 오르는데 많은 분들이 저가 매수를 좀 망설이셨던 분들은 조금 후회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급등하네. 이거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올라탈 타이밍도 없이 이틀 만에 지금 7% 이렇게 두 번 올라 버렸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떨어졌을 때에 사는 것도 힘들지만 급반등이 나올 때 물량 못 태운다니까요. 물량 못 태우고 특히나 이렇게 물량 태우고 뭐 한 번이겠지 뭐 기술적 반등이지 했는데 오늘까지 올라 버리면 삼성전자는 거의 못 삽니다. 못 산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 3%가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전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삼진을 준비했습니다. 삼진제약. 삶의 활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나요? 그래서 삼진제약이 돌아왔습니다. 삼전이 없으면 삼진으로 지난번 방송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제품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메가3, 루테인, 밀크시슬, 가장 인기 많았던 청담관절, 이 관절류 제품은 고가로 유명한데요. 이번 명절 특가, 이번 명절인가? 어쨌든 특가만큼은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가격뿐만 아니고 패키지에도 아주 신경을 쓴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가져왔고요. 하루엔진 이뮨 부스터샷, 요거는 저희가 아직은 재고가 다 이거 진짜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이뮨 부스터 샷이 요거는 재고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뮨 부스터 빼고는 저희가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맞아서 3프로TV MD가 특별히 딜을 성사시켜서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가로 물량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최대 71% 할인이고요. 저희가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 올려놨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청담관절, 오메가3, 밀크시슬, 총출동. 오메가3 같은 제품은 소비자 가격 대비 최대 71%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청담관절 이런 제품들이 이제 삼진제약이 패키징을 이쁘게 해가지고 선물하시기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약이 내가 약이 좀 필요하다. 근데 사야 되는데 좀 믿을만한 원료, 믿을만한 회사, 그리고 믿을만한 가격에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삼진에서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나 많이 먹어라 이러는 게 약간 삼전을 못 하신 분들이 화가 많이 나셨네요. 너나 많이 먹어라. 고맙습니다. 자, 어떻게 자료 있을까요? 53분입니다. 어떻게 자료를 네, 마지막 보고 갈까요? 요거 이제 수급적인 바이오 쪽에서 오케이. 수급 이탈은 뭐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또 미국장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었던 라인이긴 합니다. 이제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을 때, 근데 이제 이 백신 음모론자 케네디를 지명을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노이즈가 좀 있죠. 백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건부 장관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노이즈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 헬스케어 뭐 이런 쪽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아마 일부분
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쪽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흐름들은 뭐 그 부분에서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또 알테오젠이랑 리가캠 펀더적으로 문제 없는데 막 많이 빠지시니까 또 굉장히 상심을 하고 계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뉴스 또 추가로 준비해봤습니다. 오케이. 9시 54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2.3% 오릅니다. 2473. 오늘 분위기 좋아요. 코스닥이 1.4% 상승 695. 이거 우리가 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항상 금투세 얘기, 밸류업 얘기, 상법 개정 얘기 막 하다가 막 죽을 듯하게 증시 떨어지다가 반등해서 다시 올라가면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가요. 그렇죠. 막 반등하고 내주식 오르고 이러니까 이제는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는데 본질적으로 요거 체질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요거 올라가고 있어도 잊으면 안 됩니다. 저쪽에 인버스 치라고 한 사람, 상법 개정 반대하는 사람, 근투세 밀려고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기억해가지고 이 본질적으로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나라가 못하는 거 뭡니까? 반도체, 축구, 노래, 뭐 컨텐츠 다 잘하잖아요. 근데 증시하고 정치만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러니까 증시하고 정치는 우리가 K 증시, K 정치 될 수 있도록 좀 싹 바꿔야 됩니다. 삼성전자 7% 오릅니다. 57,200원까지 올라가고요. 하이닉스는 오늘 좀 차익이 나오네요. 1.5% 마이너스. LG엔솔이 2.8% 상승.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6% 하락. 오늘 현대차 얘기는 안 했는데 현대차도 4% 올라요. 그래서 21만 4천원까지 또 오르고 있고 삼성생명부터 시작해서 포스코홀딩스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랑 삼성그룹주랑 뭐 요런 데가 분위기가 급등 분위기여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HLB가 27.5%까지 올라갑니다. 와. 미쳤어. 와. 미쳤다. 펄어비스도 3.8% 올라가는데 이거는 지금 얘기할 게 아닌 게 다른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상법 개정 아까 설명해 주신다면서요. 클벨에서 해 주실 거예요? 56분인데 아니 뭐 제가 할 이유가 없죠. 제가 무슨 뭐 패널도 아니고 이거를 할 이유는 없는데 그러면은 1분만? 1분만. 이 열받아가지고. 1분 30초. 자,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댓글에 너 왜 금투세 할 때는 민주당 까고 상법 개정 국힘이 반대하는데 왜 그 얘기는 안 하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어떤 당의 편을 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상법 개정은 이게 논의가 되고 앞으로 합의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그렇죠. 나중에 목소리를 내려고 지금은 조용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날 징징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좀 열받는 뉴스가 나와서 1분만 하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보여주세요. 자, 되나요? 논란의 상법 개정 팩트만 알고 들이밀자. 민주당 쪽에서 15일에 요거 상법 개정 이슈를 당론으로 채택을 했죠. 그랬더니만 8대 경제단체가 섣부른 개정이고 오히려 상법 개정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심화된다. 이런 햇소리를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죠. 상법 개정을 해서 이사의 그 책임 의무를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되면 이 안에 외국인도 있고 뭐 기관도 있고 헤지펀드 있고 소액주주 있고 대주주 있고 이 모든 주주를 어떻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데 맞추냐.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심화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계랑 여당의 입장은 이렇게 되면 주주로 확대가 되면 소송이 남발된다. 이사가 모든 주주를 다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배임죄로 고발, 뭐 손배, 뭐 이런 소송들이 남발돼서 일을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경영권 공격받을 거다. 엘리엇 때도 받지 않냐. 지금 모든 저 헤지 펀드들이랑 왜 해외 자본이 요 행동주의 펀드들이 경영권 뺏으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요거 주주로 확대되면은 공격당한다. 그리고 투자 감소된다. 주주로 확대되면은 이사들이 겁나서 일을 못한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확 치고 나갈 때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요걸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거 얼추 좀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너무 반기업적으로 너무 급진적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나? 이게 진짜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반대론자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따라서는 주주로 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된 나라는 아예 없다. 한국이 너무 급진적이다. 이 확대한 사례는 한국에서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전 세계에서도 안 하는데 우리나라만 이거를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건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론자들이 예를 들고 있는 게 이겁니다. 미국의 모범회사법 8.30조 이사 행동 기준 보면은 성실하게 회사의 최선 이익 방식. 일본의 회사법도 이사는 주식회사를 위해 직무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근데 이게 개소리인 게 뒤에 반전이 있어요. 8.31조를 보면은 여기에 추가적인 해석이 있거든요. 법이 있어요. 이사 행동이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거나 하면은 법에 따라 소송이 가능하다. 회사 또는 주주에게 손배까지 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추가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요거를 들이밀면서 이게 급진적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안 한다. 한국만 너무 오버한다. 요게 햇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델라웨어 회사법도 요 충실 의무를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했을 때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일본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론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결론은 이 기형적으로 이렇게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건데 네. 충실 의무를 확대하자는 건데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안 한다고 치더라도 소송 남발되는 걸 LG엔솔 물적 분할,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뭐 합병 비율에 대한 기형적인 그런 이슈들 요런 거 하면은 당연히 소송 남발돼야 되고 그쵸. 경영권 공격도 삼성물산에 M&A 했을 때도 거기도 합병 비율 이상하게 맞춰서 엘리엇한테 공격 당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경영권 공격 받아야지. 순환 출자로 그렇게 막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지배를 다 하는데 투자 감소도 이수페타시스가 무슨 탄소 나노튜브 회사 산다는 것도 페타시스 주주는 그거 보고 산 게 아닌데 그걸로 맞아요. 이중 때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당연히 주주로 확대돼야 되는 게 맞고 모르겠다. 입 아프다. 갈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저쪽 재계나 여당이 떠드는 거 보면은 이런 반대되는 논리도 당연히 우리나라 그 구조 자체가 기형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에 전혀 근거가 없는 논리를 들이밀고 있다는 거를 열받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끝. 자리 바꿔도 될 것 같아요. No. 제가 진행할게요. 갈게요. 네. 자, 10시 2분 지나고 있어서요. 네. 자, 갈게요. 바이바이. 자, 그 뒤에 아침엔 투자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따가 클로징벨에서는 새로운 분과 함께 또 명박창렬 시즌2가 시작됩니다. 오호. 명박창렬 시즌2. 그분도 박씨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 3시 20분에 완전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